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체의 생명유지 측면에서 본 효소의 중요성과 나노자임을 통한 효소 기능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권아린입니다. 저는 1학년 때 소화제의 효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통해 효소의 기질 특이성과 활성 조건이 소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관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효소가 단순히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다양한 생명 활동에도 깊이 관여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효소의 작용을 단순한 소화 과정이 아닌 생명유지 전반으로 확장해 이해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발표에서는 효소가 인체의 대사 조절과 항상성 유지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중심으로 탐구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택을 건축하려면 목재, 시멘트, 철근 등 건축자재와 작업하는 인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인체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의 영양소와 효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효소는 생명유지 활동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일꾼에 비유됩니다. 즉, 효소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효소는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단백질이 1차 아미노산서열, 2차 알파나선 베타 병풍 구조, 3차 입체 구조, 4차 다중 단위체 결합으로 덮인 특정한 입체 활성 부위 구조를 가집니다. 이때 효소에 생긴 입체 활성 부위는 효소의 기질 결합 단계 작용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효소는 서로 다른 형태의 활성 자리를 가지므로 오직 그 자리와 공간적으로 정합되는 특정 기질과만 결합할 수 있고, 이 모형에서는 효소의 활성 자리는 자물쇠, 기질은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질이 활성 자리에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만 결합이 이루어지며, 이때 효소와 기질이 결합해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됩니다. 이 복합체가 만들어지면 효소는 결합 에너지를 활용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되고, 그 결과 빠르고 효율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효소학의 최고권위자 에드워드 호에 박사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바로 효소의 결핍 또는 불균형이다. 수명도 노화도 효소가 결정하는 것이며 효소가 소진됐을 때 삶도 끝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우리는 효소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효소는 생체 촉매로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여 ATP 합성과 에너지 대사를 촉진합니다. 효소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첫째, 체내 환경을 조절하여 혈액과 체액의 pH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단백질과 효소 자체가 최적의 조건에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둘째, 노폐물과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함으로써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과 면역세포 활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 셋째, 효소는 호르몬 합성, 신경 전달, 골격 및 근육 성장 등 생리적 과정에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세포의 저항력과 전체적인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체내 요소는 평생 생성되는 양이 제한적이며 온도, 산도,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소모됩니다. 따라서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대사 기능 저하, 활성산소 축적,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대사 장애가 발생하고 적당 불내증, 페니케톤 요증 등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소가 단순히 소화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ATP 생성, 항상성 유지, 세포 방어와 재생을 총괄하는 핵심 요소이며 충분한 수면, 적절한 체온, 신선한 식품 섭취를 통해 그 활성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소의 특성과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효소는 먼저 반응이 끝나도 그 자체는 변하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사용 가능성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일부 효소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비단백질 보조 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효소의 가장 큰 특징은 효소가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온도, pH, 이온 강도와 같은 물리화학적 조건이 최적 범위를 벗어나면 효소의 입체 구조가 변성되어 활성 부위가 손상되고 그 결과 촉매 효율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펩신은 pH 2 부근, 아밀레이스는 pH 7 부근에서 최적 활성을 가지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저는 1학년 때 진행한 과일속 카탈레이스 함량 비교 실험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실험에서 효소가 가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속도는 온도와 pH에 따라 크게 달라졌고, 이를 통해 효소가 최적 조건에서만 최대 활성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연효소는 뛰어난 촉매 능력을 가지지만 조건에 민감하고 생산비가 높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 이후에 환경 의존성이 낮은 효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최근 연구에서 효소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소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인공효소, 즉 나노자임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나노자임의 반응 원리와 의료 응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나노자임은 금속, 금속 산화물 혹은 탄소 기반 나노 입자로 구성된 인공효소로 자연효소가 수행하는 촉매 반응을 모방하고 재현합니다. 예를 들어 가산화수소 분해 반응에서 카탈라아제 활성을,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페록시다아제 활성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기질과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전자 전달 과정을 촉매하여 반응 속도를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나노자임은 자연효소와 마찬가지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을 촉진하지만 고체 나노 구조와 표면 특성 조절을 통해 환경 변화에도 높은 안정성과 반복 사용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나노자임은 세포 내 자연효소의 기능을 인공적으로 재현하면서 결, pH, 산화하는 조건 변화에 대한 내성을 강화한 차세대 촉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노자임의 구조적 특징과 활성 조절 요인입니다. 나노자임은 수 나노미터 수준의 입자 구조로 합성되어 표면 화학 조절과 구조적 설계를 통해 촉매 활성을 정밀하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 적대 부피 비율이 증가하여 활성 부위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자 전달과 기질 결합 효율이 향상됩니다. 또한 나노자임 표면에 존재하는 전하 분포와 기능화 화합물, 예를 들어 카복실기, 아민기, 폴리머 코팅 등을 조절하면 특정 기질과의 정확한 작용작용과 반응 성택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화학적 조절은 자연효소가 갖는 기질 특이성과 활성 조절 능력을 모방하면서 동시에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인 촉매 성능을 제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런 인공효소인 나노자임과 생체효소를 비교하면 장단점이 매우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먼저 생체 효소는 특정 기질에 대한 높은 특이성과 초고속 촉매 능력을 갖추고 있어 세포 내에서 정밀하고 효율적인 생화 반응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온도, pH, 염농도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최적 조건을 벗어나면 쉽게 변성되고 활성을 잇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나노자임은 주변 조건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며 이는 생체 촉매의 단점을 보완해낸 생체 촉매와 나노자임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속이나 금속 산화물 기반의 나노 입자로 제작되어 환경 안정성이 뛰어나고 반복 사용과 장기 저장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집니다. 생체 요소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든 나노자임은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응용으로는 첫 번째로 가산화수소 분해 활성을 이용하여 혈액이나 체액 속 질병 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하는 바이오 센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산화 및 염증 억제 반응에서는 초가산화물이나 가산화수소를 분해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직공학에서는 손상 조직 내 ROS 수준 조절과 세포 성장 촉진을 통해 조직 재생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암세포 내 가산화수소를 분해하면서 강력한 활성산소를 생성하여 세포 손상을 유도하는 암세포의 선택적 파괴의 방법을 활용하는 항암 치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노자임은 아직 체내 장기 안정성, 생체 적합성, 특정 세포나 조직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 능력 등 해결해야 할 제한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연구는 나노자임의 표면 기능학, 입자 크기의 조절, 표적 특이적 리간드 결합 등을 통해 효능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성과 선택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체의 생명 유지에서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와 나노자임을 통해 효소 기능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효소는 단순한 소화제 역할을 넘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생명 활동에 관여합니다. 또한 최적 조건에서만 활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체온, 신선한 음식 섭취가 건강에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노자임은 자연 효소의 한계를 극복해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이고 반복 사용이 가능하며 질병 진단, 항산화, 조직 재생, 항암 치료 등 다양한 의료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효소가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과 이를 응용한 미래 기술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연 효소의 섬세한 특성과 나노자임의 확장성을 비교하며 과학이 우리 삶과 건강에 실질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가진 효소의 중요성을 잃지 않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기를 당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